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전 투고 네,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해야지. 아, 그렇군요. 전 투구. 투고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오랜만인데 오늘 뭐 그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그 인용과 관련한 부분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인용이나 뭐 어떤 뭐 그 선고라고 하죠. 선고. 예, 선고가 탄핵 심판 선고일 예, 지정. 선고일이 뭔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선고가 난 내려질 거라고 사실 지난주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다음 주쯤으로 미뤄지긴 하겠죠. 근데 그 이유는 뭔 것 같아요. 우선 확실한 점은 이상 신호,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면은 일기예보를 대다수가 믿잖아요. 그렇죠. 예측해서 내일이나 모레 또는 뭐 글피 날씨를 보고 뭐 복장이나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내일 이번 주 이제 수요일 하창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아니 그날 아침 갑자기 그러니까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 소나기가 아니라 뭐 이 돌풍 뭐 이 목적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그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 짜증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언론과 뭐 정치권 또 헌법재판소 주변에 이렇게 연줄이랄까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런 관계가 되고 있는 법조계 등등 해서 3월 7일 빠르면 3월 7일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된다. 이렇게 흘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늦춰진 이제 3월 14일 한다고 했다가 급기야는 이번 주로 넘어오더니 이번 주 3월 21일은 반드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이 21일이잖아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그렇죠. 오늘이 21일인데 오늘도 물 건너 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확히 이상한 지점에 봉착해 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정치적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헌재 재판관은 지금 평이 이 절차를 보면 이제 변론을 2월 20일 끝냈잖아요. 그랬죠. 그다음은 평결, 선고일 지정, 통보, 선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뭐 보도되고 있는 걸 보면 평의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상황이 자꾸 이렇게 유동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내주 다음 주 26일 이재명 대표 뭐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이 26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젠가 그제죠 그죠? 어제구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 24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이 돼가 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준비길 등 하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은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 전에 그런 입장을 내놨었죠. 재판장이 주심이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헌재 내부 재판관 내부에서 8인 체제 내부에서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다음 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 항소심 선고는 대단히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건 정말.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관련해서 이게 정치 쟁점화 돼버리는 시점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그 시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온갖 그 추측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는 그동안 이 흘러온
가정이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는 속된 말로요. 믿을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언론 보도에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정치인이나 뭐 누가 나와서 분석하고 뭐 얘기하는데 참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답답하지만 시민 여러분 이제 믿을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이걸 아니 그건 사실은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그 평의를 하거나 할 때에 누구 거기 배석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극도의 보안을 지키고 네. 한 거잖아요. 그렇기 도청 때문에 이런 것들 감청 다 어. 방지하는 시설에서 하고 그 전에 두 번의 탄핵과 관련한 부분을 가지고 미루고 짐작을 해서 언론에서도 얘기했고 너무 앞서가는 보도만 그랬죠. 날린 거죠. 예, 예. 결과적으로는요. 맞아. 정말 이게 가짜 뉴스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측이었던 거였죠. 대부분 다 추측을 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심이죠. 주심이 한 얘기가 헌법재판관 그 주심이 한 얘기가 다른 어떠한 거에 어떠한 사건에 건에 그 앞서서 먼저 심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 검사 지켜지지 탄핵이나 않는 감사원장 탄핵 그런 부분에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먼저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 다른 사건 네. 결론이 먼저 물론 뭐 접수 번호 나왔죠. 따라가 한 부분도 있는데 한덕수 총리랑 윤석열 이 사건 번호 접수를 보면은 대통령 탄핵이 먼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중점 사안에 대해서 뒤로 미루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밀려버린 거죠. 네. 음,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섣부른 추측, 분석은 이제 하면 안 되죠. 지양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네. 저 한덕수 선고일이 먼저 지정됐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다음 네, 주에 한덕수 총리 탄핵의 이유는 이 12.3 불법 비상계엄 조치의 가담, 쉽게 말해 적극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끔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방조를 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 방조한 부분,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아까 마은혁만이 아니었고 3인에 대해서 거부를 했었죠. 네, 당시는 3인이었군요. 그죠? 3인을 거부를 했고 그것이 탄핵 소추의 직접적인 큰 중대한 이유로 작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후에 국회의장이 제기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 2명을 그 이후에 총리가 탄핵이 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된 최상목 대행이 두 사람만 임명하고 한 명은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 한 그랬죠. 명이 마은혁 재판관인데 재판관이죠. 이 부분이 당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라는 거는 문서상으로 공문을 통해서 설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기고 두 사람만 한 부분이 이거는 해야 한다는 부분들 국회에서 추천한 세 사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다고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제기를 했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이걸 인용했잖아요. 인용함으로써 다만 단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위헌 여부를 이제 제기한 부분과 이게 위헌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두 가지를 했는데 헌재는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지 않다 권한은 그래서 없죠. 이걸 각하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 세 사람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들은 명백히 최상목 이 심판에서 위헌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한덕수 총리 역시도 그 부분은 위헌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위헌 결정 난 부분으로 예측을 하는데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가담 동조한 부분에 그 적극성 여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안의 중대성이 파면할 정도에까지 중대한
위법인가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이 자리에서 단정하는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한 거는 한덕수 총리의 그러한 변화는 보죠. 그러한 행위들은 위헌이라고 봐요. 예. 위헌이라고 보는데 예. 이것이 탄핵 파면 결정할 만큼의 중대성 여부에 관해서는 저는 당일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진짜 네. 월요일 아침 10시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젠가요? 그전인가요? 어제죠. 그, 네. 그 헌재 앞에서 그 계란 날계란 그 테러가 있었던 날계란을 겁니다. 던졌는데 어. 이게 여러 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바나나, 뭐, 통째로 그 던지고 날계란 했는데 사실 이게 계란이 아니라 벽돌이라든지 무거운 어휴. 물체나 뭐 쇠붙이 이런 거 던졌다라면은 유리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잖아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른쪽 눈 네, 위에 눈두덩이 여기 맞은 팍 것 소리가 날 같더라고. 정도로 이제 맞았는데 아직 그 범인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 영상을 체크해 보면 어디 뭔가 있을 텐데. 조금 이제 어제 상황을 이제 리뷰를 해보면 예. 오전에 민주당에서 이 헌재 윤석열 탄핵 선고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이 되지 않고 자꾸 밀리니까 이제 되게 위기감이 불안하기도 하죠. 위기감이 커진 거예요. 불안함도 증폭되고 근데 불안할 게 그래서 없을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대국민 투쟁 이 방식을 다변화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원단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어제 아침이었거든요. 어제 아침에 헌재 앞에 이른 아침에 모여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각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백혜련 의원이 발언을 끝내고 김용민 의원인가요? 이건태 의원인가 발언하는 이게 끝났을 때 마이크를 이제 방송사가 좀 마이크를 이렇게 옮기고 하는 그 찰나에 날아 들어가지고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모르고 있다가 펑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한 거 같죠 느낌이. 이 계란을 던진 쪽은 그 헌재 헌법재판소 들어가는 정문의 그 맞은편 그 인도 보도 쪽에서 이 날아온 거예요. 그 앞부분은 바로 그럼 저 현대 그 사옥 쪽 있는 쪽에서. 아니요. 그게 맞는데 현대사하고는 저 바깥에 있고 저쪽이 있는 예, 들어와서 아. 헌법재판소 정문 정문 앞은 헌재 재판관들 직원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완전 차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은 경찰이 펜스를 치고 차량 통행이나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 공간만을 이렇게 비워놓은 거예요. 그 맞은편에도 약간의 그 틈을 뒀는데 거기서 있어야지. 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날아든 거고 그 이전까지 상황이 어땠냐면요. 국힘 의원들이랑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탄핵을 저지하는 그러니까 12.3 불법 계엄 조치를 비호하고 이 내란 행위에 관해서 선동하는 세력이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세력들이 장기간 수십 일 이상 헌법재판소 앞 그 인도를 장악하고 무단 점거를 하고 1인 시위를 빙자한 단체 행동을 계속 해온 거예요. 거기에 뭐 문영배나 이미선 재판관들의 그 사진을 찍어가 거기다가 막 아주 흉측하게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엑스 쳐놓고 현장을 하고 계속 나가 예, 계셨으니까. 그런 협박성 아시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이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 치지 마시고 왜 쳐? 열받는다고 치면 안 돼요. 제가 헌재 앞을 이제 강화문과 안국역 등을 계속 수십 일째 제가 취재를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폭력적 사항이 계속 발생했어요. 하루에도 뭐 이게 다반사로 벌어졌거든요. 뭐 욕설도 심하대. 네, 제가 직접 그 취재한 영상도 있어요. 음. 그곳 쪽 사람들이 그 진보 유튜브랑 시민들이 가서 헌재 재판관들을 응원하고 파면 촉구를 외치고 이렇게 행진을 하니까 그 앞에서 막아서면서 충돌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물병을 여러 개를 투척하고 그걸 맞았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맞았다니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욕설은 기본이고요. 이런 일이 매일같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의 그 계란 테러
폭력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도 저녁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에 뭐 참석하러 갔다가 아니 또는 참석하기 전인가 거기서 또 극우 쪽 사람이 해가지고 허벅지인가 뭐 정강이를 이렇게 걷어차이는 그런 폭력을 당했더라고요. 이름하여 막 조인트를 네. 맞았구만. 그래서 지금 이 여자한테 왜 그래?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여성 의원이든 남성 의원이든 간에 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 개인이 다 헌법기관을 헌법기관이에요. 대상으로 각자가. 그런 폭력을 자행하는 거는 이 헌법기관에 대한 테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계란 테러 사건의 주범 그리고 이재정 의원의 테러를 가한 이 남성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 사람들 그 개별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난 경찰이 느낌이 들어. 지금 철저히 갖고. 빨리 지금 조사를 해서 네. 전단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빨리 지금 잡아들여야 돼요.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이 좀 방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경찰이요 제대로 했으면 또 벌어졌겠습니까? 이게 서부지법 그 폭동 난동 사건이랑 똑같아요. 그 1월 18일 날 새벽 1월 19일 새벽에 발생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취재를 했습니다. 밤 12시 1시 12시 반까지 취재를 했는데 당시에도 보니까요 경찰이 아주 느슨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당했는데 당하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강화시킨 거 아니에요. 헌재 앞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십일 동안 방치해놓고 있다가 어제 국회의원들한테 야당 의원들한테 급기야 그런 테러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경찰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 김성애 의원이 경찰청장 그 행안위 의원들이 경찰청장 뭐 서울청장 그 불러 들어가 항의를 하고 서울 종로서장한테 조치를 취해서 일부 이제 극우 시위자들 무단 시위자들을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대로예요. 아니 근데 말이에요. 헌재 정문에서요. 오른 왼쪽으로 해서 아직도 수십 명의 인원이 1인실을 빙자해가지고 있고 기자회견을 빙자해가지고 해서 그게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제 저 헌재 들어가서 취재를 하는데 뭐 석 변호사 뭐 한 얘기도 석동현 있고, 변호사가 그런 얘기 좀 해보세요. 마침 어제 제가 헌재 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정문 출입구까지 기자증을 제시를 하고 기자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마침 헌재 정문에 이제 접근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 헌재 왼쪽 편에서 릴레이 뭐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현수막 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뚝 보니까 석동현 왼쪽이 변호사 아니고 실제는 그 제가 헌재 그러니까 오른쪽이지. 제가 보는 쪽 기준으로는 왼쪽이고 헌재 쪽에서 헌재 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거기. 되는 거죠. 예. 예. 거기서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누군가 좀 발언을 하는데 좀 음성이 낯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계란 투척 사건은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가진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자작극이나 유도극이다. 야, 참 말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아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날 뭐 의원들이 와가지고 기자회견 할지 어떻게 알았냐. 그리고 누가 어디 가서 계란을 구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자작극이라는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 이 계란 테러를 당한 당사자들이 이거 준비를 해가지고 자작극을 했다라는 의미거나 또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쪽에서 버렸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황당무계한 발언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사실 난 이제 그런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꼼수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요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내란 뭐 선동에 뭐 수개인지 뭔지 그런 취지의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아니 이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국민이 무슨 유치원생 지금요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조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거는 이미 확인이 됐고 헌재에서도 그렇게 위헌 판결이 이렇게 100%입니다. 이건 100% 1000%인데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지금 마치 민주당이 내란
전쟁, 내전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내전, 획책했다. 내전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이걸 옛날 고사성어로 하면 적반하장 아니에요. 도덕이 집안에 침입한 도적이 몽둥이를 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패는 격 아니에요. 예, 너 도둑이야 소리쳤더니 야 내가 무슨 도둑질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사람을 패는 격 아니에요. 그거지. 예. 야, 내가 도둑질하러 왔는데 왜 훔쳐갈 게 없어 이 새끼들아 하고서 아, 패는 거야? 그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자로서는 객관적으로 이제 그 팩트를 확인해 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시민 국민으로서 봤을 때는 그러한 발언들은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발언인 거예요. 폭력을 맞습니다. 당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야당이면 테러해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테러를 가한다는 것 자체는 그거야말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마치 야당이 자작극을 모략극을 벌인 것이냐 그렇게 버젓이 거기에서 기자회견 장소에서 발언한다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함량 미달로 봐야죠. 인성 함량 미달 뭐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인성 함량 미달. 네. 그럼 뭐 그까지는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함량 미달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석정현 예. 변호사는 뭐 법조인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 동기를 알고 있지만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한덕수 탄핵 여부와 26일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하고 이게 뭔가 상당히 중대하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내주 탄핵 네. 이 전국은 지금 큰 분수령입니다. 중대 고비 이게 상황을 대한민국 막고 있는 민주주의의 거예요. 침몰이냐, 어떤 이게 재생이냐, 나 이거 어떤 그런 기로에 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 엄청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도 지금 쉽게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무죄 나올 것이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한 39%, 뭐 30% 후반이고 유죄 나올 거라고 보는 건 한 30 초중반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갈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그죠? 1년이 나오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어권 행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이 발언 여부가 그 뭐 과연 그게 선거법에 네. 위반됐을까? 그 이제 모른다 뭐 이렇게 부인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허위 사실을 모른다. 유포했다 아니, 이건데 아니 그거를 같이 골프를 딱 4명이 가서 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사진 자체가 여러 명인데 10여 명 있는 사진에서 트리밍가 잘라가지고 아니 자 봅시다. 딱 한 부분 하네요. 나는 어떠냐면 난 지금도 우리 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 우리 그 전에 이제 임원진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쭉 찍었잖아요. 얼굴을 알아. 얼굴은 아는데 나 솔직히 이름 모르는 사람들 많았어. 대화도 이렇게 제대로 못 나오는 그리고 내가 아니 분들이 같은 많잖아요. 임원진이야. 네. 근데 그 친하게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또 뭐 저쪽 지방에 있다가 어쩌다가 회의할 때 오고 나 솔직히 이름 몰라. 나 솔직히 지금 이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 아이, 그래서 이거는 그 협회 얘기는 조금 이제 글쎄. 그 학장에서 한 부분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학장에서 지금 이 아니고 얘기는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어떤 단체나 모임이 있을 때 전체 다 몰라. 네. 저도 그렇죠. 뭐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뭐 그 학교 동창회도 있고 동창회 뭐 학교 가면 선후배들도 있고 아니, 하는데 나도 동창회 가면은 갔는데 동문회에서 선후배가 있지만 이제 지나고 보면 이름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놈이 그놈인가 싶기도 하고 또 놈이 뭡니까 놈이 아니 남자끼리 제 저 친구가 그 친구인가 네, 저 그렇죠. 친구가 본 네. 것도 같고 이름을 모르겠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같이 사고 긴가민가. 친했던 놈들인데 긴가민가 좀 우리 학교 선후배 동문 맞나?
그러면 사람 아니 난 잘 모르겠어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예, 하는데 이게 그런 경우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런 당선 거지. 목적으로 이제 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모른다 허위 사실 허위 발언을 그게 유포를 무슨 했대 선거법 가지고 위반이 이렇게 될까? 일심 때렸는데 그 그래서 이재명 좋아. 대표가 그 조작됐다고 한 부분은 그 골프 뭐 이런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사진 트리밍 해가지고 어찌됐든 그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게요.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국어 사전에 있는 보면은 것을 사전적 의미로 음. 어떤 있는 그 상태를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거나 이렇게 뭔가 힘을 가하거나 해가지고 변형시키고 바꾸고 하는 것도 조작이에요. 물리적으로 저해서 그 봤을 때 그 이해에 혼선을 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조작이 되는 거거든. 그게 조작이 우리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기계 기계 조작해. 그 작동하게끔 조작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조작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운전이나 작동 이런 것도 포함된 거거든요. 저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것들은 없는 것들을 뭐 있게끔 뭐 저기 트리밍 해가지고 그 딥페이크 학문적 예. 의미가 달라요. 아니요. 딥페이크 이런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진 자체를 자르고 이렇게 편집했다는 그래.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예. 그런 의미로 작동시켜가지고 재구성했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재구성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언론학에서 이제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프레임은 이 프레임 밖에서는 어떤 그 뒤에 든 사람이 그 유명한 그 그림이 있거든요. 흉기를 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흉기가 아니고요. 구두 뒤쪽 날카로운 구두 뒤쪽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마치 보면은 그 흉기를 들고 앞 있는 사람을 것처럼 예, 쫓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된 그림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프레임 밖에서 그 프레임 안에 이렇게 프레임 밖을 해버리면은 완전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지적을 한 건데 그거를 유죄를 때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재판부는 아니니까요. 다음 결정을 봐야 되는데 항소심 결정은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은 1심, 2심의 절차가 끝나버리고 대법원은 넘어가는데 대법원 재판은 뭐 사실심이 아니라 사실 법리 오인이나 이런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1, 2심의 결과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음 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매우 이제 절체절명의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기고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결과가 이제 탄핵 인용으로 나왔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도 우리가 이제 예측이 조금 더 용해지는 측면이 있을 거고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한 행위는 위헌인데 이게 파면에 이럴 정도까지 중대하지는 않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기각이 되는데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전국에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는 이제 직무 정지가 풀리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복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최상목이 지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체제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 그래요. 하여튼 그 결국 키를 쥔 것은 헌법재판소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다 말은 부분인 건데 현재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헌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인데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가 어떤 정치적 고려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고 윤석열 같은 경우 우선조를 하겠다 해놓고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밀어버리고 공교롭게도 다음 주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일정과 이제 맞물리게 됐습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일정 자체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라는 부분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라는 게 이제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대통령, 행정부 대통령 3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법조계 검찰, 법원, 사법부, 뭐 변호사 그러니까 로펌도 그렇지만
사실 지구 흔드는 게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카르텔아네요. 이 부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이게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고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정권을 가져가게 된다면 정권 교체가 된다라면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은 야당으로 교체 여론이 훨씬 더 높잖아요. 한 10포인트 이상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각종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는 이제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은 각종 여론조사 뭐 갤럽이나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찰의 운명이 이렇게 뒤바뀔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현재 검찰 권력과 사법부 일부 전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카르텔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그냥 손 놓고 놓아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서울대 법대 김현장에 서울대 법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검찰 법조 카르텔 등등이 어떤 그 나중에 이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바뀌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 뭐랄까 미는 힘을 물론 직접적인 뭐 간섭을 할 수도 없는 구조고 그렇긴 한데 그런 세력은 원래 그런 세력이 보이지 않지만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겉은 뒤에 있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실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면요. 저는 대단히 우려가 스럽고요.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명정대하게 독립적으로 그래도 인정을 해야죠. 판단을 할 것인가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믿어야죠. 그죠? 헌법재판소가 이미 법리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조치는 불법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리에 따라 또 대다수 국민의 의사는 파면 인용이 될 거라고 60% 하여튼 안팎의 그래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요, 이제 전직한 법조계 출신 인사의 그 여담입니다. 들었는데 결국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도 그렇고 결국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래서 맞지만 그래도 인용을 여론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 여론이 아니고 현재도. 사실은 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거는 법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용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결정이 나야죠. 네. 네. 아니 그게 맞는 거라고요, 사실. 사실 그러려면 이제 그 파면 선고 결정 이전에 선고에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요 다음 주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저기 하고요. 근데 오늘 21일 그 최상목 그 대행에 대한 그 대대행이라고. 대대행 탄핵안 발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말이에요. 제가 좀 하나 여담인데 또 그러면서 오늘 최상목 그 대행이 그 뭐 중국 그 관광객도 무비자 뭐 이것도 기간 뭐 무슨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최 대행은 이거 원래 그 규제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비자를 무비자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 3차인가 이번에 그 연장해주겠다고. 아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들은 집회 현장이나 헌재 앞에 가면은 중국 CCCP 아웃해가지고 중국 공산 세력 아웃해가지고 공산당 뭐 타도니 뭐 중국으로 가라 뭐 이렇게 근데 욕설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는 중국 관광객 그 무비자 그걸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모기탄에 좀 마시겠습니다. 자,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스스로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으로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대통령은 아니고 뭐 대통령 직무대행이죠. 아니, 그러니까. 직무대행인데 아니, 자 최성목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저 친미예요. 친미면서 반중이에요. 그 전에 경제 저 수석 비서관 했을 때에 대통령실 경제 수석 비서관 했을 때에 뭐 무슨 얘기까지 그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중국은 끝났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젠 미국하고의 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최상목 있어요. 대행 목자 아닙니까? 지금 목이 걸려 있어요. 지금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야 5당이 아유, 참.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 이제 의안가인가요? 사무처에 이제 의안가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뭐 사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사진이 나왔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직무유기 맞아요. 마은혁 재판관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초 추천한 3명 중에 한 명만 빼놓고 그 한 명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자체가 예. 정치적 판단인 거예요. 그럼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잖아요.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지금 불법적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9인 체제로 가야 되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이거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정을 한 건데 이거를 다만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임명까지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자기가 대행이면 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맞게끔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해놓고 이걸 방치하고 있는 거는 직무유기에다 불법이거든요. 위헌이에요. 한덕수 총리가 네. 바로 그래서 탄핵이 그래서 됐던 이거 거예요. 탄핵 사유가 돼요. 탄핵 사유가 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 올라가서 변론이 진행되고 결정을 하겠지만 이건 명백히 위헌 맞아요. 최상목 대행 탄핵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오늘 그 탄핵 소추 이후로 보도된 거를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다 있는데 그 부분하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어요. 경제부총리 아니에요. 기재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쪽지 그 이제 비상 입법 기구 부분하고 예산 이런 부분에 관해가 쪽지까지 받았는데 자기 뒷주머니인가요? 뭐 넣었다가 나중에 뭐 저기 별도로 줘가지고 그 기재부 간부한테서 받고 뭐 어쩌자 했대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데 껴지지 않았어. 어떻게 접어서 줬대는데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시민언론 누탐사에서 그 부분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 청문회 나와서 얘기한 거랑 그리고 언론에서 취재하고 그 쪽지 보도된 거 다 이렇게를 봤을 때는 최상목 그 총리의 계엄 당시 그 행적과 행동은 상당히 뭔가 묘한 구석이 의심을 살 있죠. 수밖에 없습니다. 묘한 구석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 부작위 이걸 이행하지 않는 게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민주당 쪽에서 오늘 김용민 의원당 이제 야 5당 188명이 이걸 제출하면서 밝힌 이유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이 됐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국민의힘은 그쪽을 뭐 비호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쪽은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런 입장을 냈네요. 국민의 입장은 하민경 대변인이 정치 보복에 눈이 먼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킨 것도 모자라 남아있는 경제사령탑까지 정쟁에 끌어들여 괴롭히더니 기어이 우리 경제를 막시킬 작정이라라고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마디만 하죠. 이 지금 경제 파탄산의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능 이 가져온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입장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또 반면에 우크라이나에는 막대한 그 원조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거 다 밝혀지고 있어요. 나중에요. 이거 자체도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의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쪽의 이런 입장은요 어느 도단이죠. 이미 경제 파탄은 민주당이 그런 경제 파탄의 결과로 인해서
대응 조치로서 탄핵을 한 것이지 탄핵을 함으로써 경제 위기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 정부 초에 지금도 갑자기 그렇지만 생각나는데. 물가가요. 정말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잠깐 계세요. 그럽시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거 두드리지 마시라고 했는데 한번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밥값이요 15,000원까지 2만 원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비 오르죠, 가스비 오르죠, 이제 보험료, 국민연금 오를 거죠. 다 올랐어요. 지금 서민들이요 그 기존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다 망하고 문 닫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런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아니 아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우리한테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는 조금 더 가깝고 북한하고 우크라이나가 더 가까운 거예요. 왠지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얘기를 할게요. 우크라이나의 핵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그 기술이 북한으로 네, 넘어갔다고요?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그럼 그들은 동맹 관계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서 따져보면. 러시아의 그 무기 기술이 또 우리한테 좀 들어왔고. 피장파장인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밝혀졌잖아요. 금감원에서. 예? 그 뭐죠? 그 무슨 저기 건설이 있잖아요. 그래요. 삼부 토건인가요? 자, 예, 주식 조장 그 뭐 100억인가?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느라고 대통령이 전쟁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가고 갔잖아요. 그 갔다 온 직후에 경북 지방에서 2023년 7월 19일 아닙니까? 수해가 발생해서 최수근 상병이 실종된 주민을 찾으러 갔다가 임성근 사단장 구명조끼 하나도 주지도 않고 그 죽었던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일처리를 엉망으로 해놓고 경제를 파탄시켜 놓고 벼랑 끝에 몰아놓은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누굴 보고 지금 그 책임을 전가하고 돌리고 있습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거 사실 이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화가 나서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다 보면 화가 나서 계속 진행을 못 하겠어.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요. 정말 계란테러 사건이 나왔지만 정말 계란을 맞을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정말. 자, 나는 그렇다고 계란 던져가지고 테러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그런 식으로 몰 수 있으니까 이거 명확해야 돼요. 정말. 아니 나는 아까 그 계란 테러, 계란 뭐 바나나 날라온 게 자작극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죠. 지금 상황은 그리고 누가 이 더 사태를 중요한 불러일으켰어요. 지가 대변인은 아니잖아. 근데 이러다 우리끼리 싸우겠어요. 정말 열받아. 지가 대변인 아니잖아. 명색이 변호사야. 그 얘기는 이제 그래 그만하지. 그 얘기는 넘어왔죠.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자 이게 석동현 변호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좀 석 변호사님. 내 친구에도 그 석 씨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친구는 안 그러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알잖아요. 나 저 얘기하다 열받으면 막 입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막 그냥 소리 막 지르는 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이 밀리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추측 분석이 나돌고 있는데 뭐 이 말 저 말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일초일각이라도 빨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해서 파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면 결정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있는데 이 작금의 이 파국적 결과를 불러일으킨 게 비상계엄 아니에요? 비상계엄 이걸 그냥 맞아. 이렇게 둘 겁니까?
아니 그 정말 개헌 얘기가 좀 나오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이번 그 개헌과 관련해서 정말 없애야 될 게 비상계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상계엄령. 이게 비상계엄이 더 이상 그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처음에 제1호 제정이 됐죠. 네, 재헌헌법. 그러고서 9번의 개헌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그게 헌법은 10호니까 9번의 개헌이 있었는데 개정했었죠. 최종적으로 개헌한 게 전두환 씨가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1987년도에 직선제 등을 도입한 예, 헌법 예. 개정 그리고 육공화국 이제 예. 출범한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때의 그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의 흐름은 이미 사실은 군부에서 움직였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내각이나 전체 다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그랬죠? 이전에 뭐 박정희 시대도 그렇고 유신 헌법도 그렇고 5.16 쿠데타 계엄 안 해요. 그리고 79년 12.12 이제 11.6 그러니까 사건으로 근데 인한 이제 12.12 비상계엄 전국 확대한 거 다 이거 보면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12.3 비상계엄 조치도 뭡니까? 이재명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동훈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처단하고 사살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노상훈 수첩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끔찍한 1,000개가 넘는 종이간을 구입하고 3,000개가 넘는 영현벽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 수천 명의 정치인, 시민들, 언론인 저 같은 우리 아니, 나는, 전용상 선배도 포함된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예? 나는 산속으로 누탐사, 들어갈 거야. 더 탐사 일당이라고 노상훈 수첩에 나와 있는데 MBC나 뭐 김어준 뭐 더 다 탐사 죽었지, 일당 뭐. 다 이렇게 수고해서 죽여가지고 거기다 저쪽에- 집어넣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저쪽에 오음리에 끌고 가서 하여튼 몰라. 그건 친위 그렇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권한과 이걸 발동시키는 게 무엇을 위해서 했냐면요. 정권을 찬탈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런 비상계엄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비상계엄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자 우리가 치안이 단단해요. 전국에서 어떤 소요가 일어나도 경찰이 다 막아요. 경찰이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고 아까 우리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총기를 휴대할 수가 없어요. 총기 소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막으면 되고 경찰이 인력이 정말 부족할 때는 군의 투입을 요청을 해서 보조 역할 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가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법은요. 이 국가적 정말 뭐 전쟁이나 중대한 재해 그리고 뭐 UFO가 갑자기 아니 해서 외계인이 침공한다든지. 자, 아니 봅시다. 잠깐만요. 네. 아유 정말 잠깐만 계세요. 이 UFO가 침공하는 일은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몰라요. 외계 침입이 있을지. 자 그러면 그런 침공상이 벌어질 때 외국과의 전쟁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는 외국과의 전쟁. 그런 상황 때는 군대가 이제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이제 발동하고 발동을 동원할 수밖에 하니까 없어요. 그 시스템에 네. 의해서 돌아갈 수 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상계엄이 아니라 일반 계엄의 경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에서 사전 의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받고 발동할 수 있도록요. 그 요건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해야 되고 국회의회 통제를 받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엄을 하든지 전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뭐 비상계엄이니 지금 비상계엄 우리가 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요 그날 밤에 그게 비상한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날 밤이요. 뭐 12.3. 다들 뭐 네? 어디 가서 밥
먹고 놀고 있고 사람들 그랬는데 아 이제 일터에서 돌아와서 쉬고 이제 다들 주무실 시간이었잖아요. 그날이 무슨 비상시국이었습니까? 드라마 볼 시간이 네,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벌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 이번에 우리가 자 아까 헌법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87년도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시죠. 87년도 전두환에 의해서 9번째 개헌이 된 거예요. 개헌이. 그래서 제10호 제10회에 친 어떤 그 헌법인데 제정된 헌법인데 그건 군부에 의한 군인에 의해서 제정된 또 헌법이란 말이에요. 문민적 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해요. 권력 찬탈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개헌을 해서 이제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삭제시켜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삭제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죠. 이 매우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돼서 이제 직무 복귀할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말이 안 발동할 수 되잖아요.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그 상황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걸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어요. 저부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날 대통령실 국방부 국회 등에서 얼마나 그 언론 통제를 하고 포괄형도 나와 있지만 언론을 탄압을 했습니까? 저 그랬죠. 그거- 이거 지금 빨리 나가라고 안 나가면 이거 띠디딕 하겠다고. 테이저 건을 쏜다고 어. 했어요.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그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재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서 헌법수호,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자꾸 열이 받아서 그러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